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은 정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핵의 해결 시한을 사실상 9월로 통보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대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지노선이 9월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최근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 재선 캠페인에 들어가기 전에 북핵이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올 연말까지 미국에게 빅딜 제안을 포기하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시한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3개월 당겨가지고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스티븐 비건 대표는 북핵의 빠른 시일 내 해결을 위해서 북한 측하고 계속 접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접촉 의향을 보냈는데 북한 측은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미사일을 도발했고요. 또 미국이 북한 화물선을 압류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의 실마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강대강의 대치 국면으로 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미국이 으름장을 놨습니다. 대화를 통한 북핵의 해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미국이 강경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앞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게 되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22일 날 한 건데요. 더불어서 이 같은 메시지를 북한에도 전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이제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미국이 이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우선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노리는 바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로 북한의 핵실험 중단, 미사일 도발 중단 이걸 굉장히 이제 선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게 되면 이 프레임이 무너지게 되니까 정치적 부담도 되고 또 재선 가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런 경고에 대해서 절대 순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이 5월 들어서 2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거나 미국의 꼬리를 좀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 화물선 와이즈 에너스호를 압류하는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북한의 분노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1일 날 현지 시간인데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네스트 호의 반환을 요구를 했는데요. 22일에도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가 재차 미국 측에 어네스트 호의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대사가 특별히 우리가 미국식 힘의 논리나 압박이 통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심대한 계산착오다 이러면서 이번 사태가 북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 미국이나 국제사회 모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국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재 해제와는 별도로 미국과 또 다른 대화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미국 내 분위기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팽팽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에서
김정은 때리기 연일 나서고 있다는 것, 참 특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후보가 있는데 조 바이든입니다. 이분이 김정은은 폭군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이 북한 문제를 전면적 이슈로 꺼내들고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핵 문제가 그만큼 미국 내의 여론을 이끄는데 핵심 아젠다가 될 수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북핵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 바이든이 북핵 문제를 지금 꺼내들고 나온 겁니다. 바이든 측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평양의 살인 정권에 속아가지고 큰 양보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바이든 측은 한술 더 떠가지고 바이든 부통령이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말했듯이 전 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푸틴과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폭군들을 포용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소원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는 평양의 살인 정권에 반복적으로 속으면서 큰 양보들을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은 지난 13일 뉴햄프셔 유세 때도 김정은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삼촌의 머리통을 날려버린 독재자다. 폭력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13년에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일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온적 대북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겁니다. 우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북한과 김정은 그리고 북핵 문제를 연일 꺼내드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 내 여론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이든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대응도 오히려 바이든의 대북 발언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바이든의 이 필라델피아 유세의 폭군 발언을 겨냥해 가지고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을 거리낌 없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정치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은 이어서 미국 내에서 그의 출마를 두고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라는 초소와 함께 지나친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는 평가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에 대해서 인격 모독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 이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바이든을 향해서 지능이 낮은 인간이다 라고 한 트윗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이든이 북한과 김정은, 북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유권자들의 호응이 커지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대선 프레임이나 미국 정당의 대북 정책을 보면 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뒀다며, 그러니까 외교를 통한 해결이죠. 공화당은 힘을 통한 해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마저 북핵 문제에 있어서 강공 프레임을 설정한다 그러면 공화당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북핵 파일을 꺼내들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심상치 않은 군사적 대응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도를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미국 대선 구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북핵 이슈가 떠오르지 않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북핵 아젠다는 2순위, 3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북핵 이슈가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정책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워야 되는 것은 경제 정책이거든요. 경제가 아주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구도를 경제 이슈로 끌고 가야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략을 아주 쉽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를 꺼내게 되면 이건 토론을 해야 될 이슈고 아직 완전히 지금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로 몰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결정적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한 이게 트럼프 협정이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를 공격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경제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국제적 이슈를 대선의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맹하고의 불편한 관계고요.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경제는 가능한 한 덮으면서 외교적인 문제, 특별히 북한 핵 이슈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려고 그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외교적 문제는 좀 덮으면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자, 이슈와 이슈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민주당 후보들의 공격을 그냥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오히려 민주당 공격의 그 예봉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강경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폼나게 하려면 강경 대응이 좋죠. 그런데 여기는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을 때의 부담감.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 예상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북한을 전면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태까지 군사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전운이 가득한 선거 국면이 오히려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전보다는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 그러니까 코피 작전이라고 그러죠. 이 코피 작전을 채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알래스카에서 실시되는 노던 엣지 대규모 항공훈련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은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겁니다. 근데 1만여 명의 병력과 250대의 항공기, 여기에 시어도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면 항공기에서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가리키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아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훈련이 1999년 탈냉전 이후에 최대 규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던 엣지 훈련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한반도까지 전개하는 데는 불과 2,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신냉전 시대 최고의 최대 규모로 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위기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할 시한은 앞으로 3개월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3개월 준 겁니다. 이 3개월 안에 북한은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썩 낙관적이질 않습니다. 미국이 북핵 해결 시한을 통보를 했습니다. 9월입니다. 불과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